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성비위 사건으로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 오늘 아침에 강미숙 조국 혁신당 여성 고문께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써서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답장 받지 못했다. 뭐 출소하고 나서 석방되고 나서 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을 한번 만나서 위로하겠다. 이 정도의 말만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좀 많이 섭섭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조국 전 대표 지금 조국 원장만 남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세 분의 패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자유롭게 좀 주십시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불거진 게 지난 주죠 4일인데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성비 사건, 오래 묵은 성비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종의 여권 내 어떤 파워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 사건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보면은 이 친명 스피커 이른바 친명 스피커들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조국 혁신당을 한마디로 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의 어떤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하던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조국 혁신당을 이번에 완전히 뭔가 좀 해체 수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초록은 동생이라고. 나 이제 개혁신당인데. 아니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야당이니까 대동단결. 시나리오.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니 진짜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왜냐면 그 뭐 거기가 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재론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얘기가 들었을 때 한창 이 얘기가 딱 터졌을 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해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음모론적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터졌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은 속으로 이걸 좀 계기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기획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뜻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이 시기에 이런 일이 터져서 민주당이 그랬나? 언뜻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갔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대목은 그럼 민주당은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선거 연대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조국 대표가 뭐 특정 지역에 출마도 하고 그럼 민주당이 거기를 불출마를 해서 조국 대표를 좀 밀어주고 그래서 호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되 또 수도권이나 이런 접전지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나 상징적인 인물한테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도 성공을 하고 조국 혁신당도 성공을 하는 윈윈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추후에 그런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조국 전 대표 출마한다고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을까? 과연 향후 대권 구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에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면서 또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김지호 대변인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저도 자꾸 장난을 자꾸 치게 되는데 지금 댓글이 자꾸 신지호 듣기 싫어 이제. 신지호 재밌다, 김지호 재밌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말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 뭘 시원하게?
뭘 시원하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되게 난감했잖아요. 뭐 이렇게 광폭 좋죠, 경고하고 뭐 하면서 지금 난감했는데 좋죠. 상황이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있는데. 나오고 뭐, 저는 뭐 두 분 패널 분들 얘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피해자들이 예. 그 당을 다 지금 떠난 거잖아요. 탈당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거나 그렇죠. 면직되거나 네. 뭐 한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름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급여 생활자인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막하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런 기준에서 마치 지방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글쎄 앞으로 뭐 애초부터 저희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크게 내가 여기 견제할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은 국민의힘에 있죠. 큰 경쟁자는 국민의힘이니까.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조국 대표를 왜 사면해 주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정말 우리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면을 해준 거잖아. 네. 같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당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해야죠. 종식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사면하신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피해자들이 있고 예. 그 피해자들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맨날 억강부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게 가해자하고 지금 2차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이 세 분류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했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사무부총장이 직원을 뽑을 때 네. 3개월짜리 직원을 공고 낸 후에 술집에서 면접 보면 개혁신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있을 수가 있는 네, 일인가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술집에서 면접을 있을 수 왜 없죠. 보나요? 네. 술집에서 말이 안 면접을 되는 해요. 얘기잖아.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 이상한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같이 직장 동료로 호감이 생겼다기보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뿐이었고 당으로서는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네. 근데 당직 1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 정지 1년이 됐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관례대로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뭐 한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저는 그래도 조금 이분들 강미정 대변인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 피해자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그분들이 당을 떠나고 이 2차, 3차, 4차, N차 피해가 양산되는 이 과정이 저는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당내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게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분은 무응답이었고 지금 여러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도 약간 책임 회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됐으면 조금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일을 좀 수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SNS 프로필 사진 바꾼 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 SNS에 저는 어젠가 그제 바꿔버렸어요. 저는 정말 경악을 맞아요. 했어요. 음. 이 시점에 음. 경청을 하는 모습으로 이걸 바꾼 거잖아요. 저 의미가 뭐죠? 왜? 아니 들어야 될 시점에 듣지 않았잖아요. 피해자들이 나 아프고 힘들다고 외치고 호소할 때 듣지 않았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때는 외면하고 왜 지금 듣겠다 그러죠? 저는 또 뿐만이 아니라 더 나쁜 건 지금 어떤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이 강미정 대변인이나 이분들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못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요. 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겠어요? 조국 전 장관 측일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측이 언론에다 아니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응답하지 않아.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해자들의 행태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저는 네. 굉장히 어둡다고 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역시 책임을 전혀 통감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조국 혁신당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저 경청의 자세를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죠. 굉장히 공감력이 좀 이번 부족하지 사건에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사실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수습 능력인데 사실 조국 대표가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픽을 하면서 네. 민정수석으로 픽을 하면서 그야말로 일약 여권 내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뭐 서울대 아주 얼굴 잘생긴 교수였는데 그리고 좌파에서 셀럽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대권 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법무장관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암초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해졌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극복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뭐 8개월 동안 교도소도 갔다 왔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의무를 갖게 되는 거는 그분의 어떤 진짜 조직을 다스리고 네. 각 운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느냐, 정무적인 능력을 보여줬느냐, 네.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랬을 때 지금 여권 내에 자기 스스로는 아마 사면 복무를 받고 나오면서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을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들 차근차근 뭐 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예. 거기서 보여준 능력이란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이민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들도 자기가 뭐 당원이 아니라서 뭐 대처를 못했다는 식의 어떤 발뺌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권 주자로서 이러다가 그야말로 조기에 여권의 대권 주자 행보에서 낙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지금 이제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 거를 바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조국 전 장관만 두고 이렇게 사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폭력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몸담았던 내 당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난감하게 만든 거니까. 이게 지금 전선을 네.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후퇴하는 거예요. 쑥 빼갖고 재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 그냥 성비위했던 사람들만 단칼에 쳐냈으면은 네. 이렇게 상이 많이 안 커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잘했겠지. 성비위를 보통 조직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이게 그 가해자들이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그 가담자들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지도부에서 인정도 못하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지금 사퇴하고 최선의 자신들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항은 가해자 그다음에 2차 가해자 네. 사항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찾아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네. 사항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어디 뭐 비대위원장을 또 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야말로 무건수행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자숙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하는데 조국 대표 비대위원장 아니 이준석 아니 내가 물어 이준석 대표도 저 우리 국민 중에 60만 명이
국회의원 제명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당대표 하시잖아요. 이거에 그왜 대해서 좀 무거운 손안 반박을 하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솔 의원이 우리 진보당의 국회 네. 등원하자 말자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분이 이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갖다 붙이시는데 제가 그 우리 젓가락 발언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지금 1시간 해도 또 못하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젓가락 발언 하세요. 가지고? 제가 뭐 손해 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따로 특집으로 한번 구성을 아니,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 지금 이 조국 이 사태, 조국 혁신당 얘기 예. 보면 저는 민주당이랑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이제 뭐 여러 이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 주신 그 경징계 받은 1년 당원 정지 받은 그분이 문재인 정 청와대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도부와 유대감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징계를 더 강하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권력 구조가 있고 근데 또 그분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문다혜 씨 태국 문제 여기랑 다 엮여 있어서 검찰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거랑 다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민주당 대변인인데 여기서 제가 먼저 제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변인님 모시면은 조국 혁신당 측 인사를 1+1으로 모시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강미정 대변인 추천하려고 했는데 요새 연락이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성비나 이런 거는 사실 권력 관계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나 예.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나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뭐 전 정권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정권 뭐 저도 잘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거기 일단 가해자뿐만 아니고요. 그 또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최강욱 네. 전 이제 연수원장인가요? 네. 그분의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개돼지 뭐 그런 발언을 떠나가지고 이직들을 묻어버려야 된다. 그게 진짜 극단적인 극좌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네. 발언이잖아요. 폭력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었다니까 저는 기함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죠. 그래놓고 빨리 또 네. 사퇴를 시켰죠. 여하튼 좀 무거운 주제. 또 뭐 강미정 대변인이 워낙에 화두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 강미정 대변인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말씀 시간 듣고 좀 싶기도 하고. 지나면 예, 예.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게 그래도 한 당이 안에 12명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정당인데 또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장성철님 10만 원 계좌 후원, 김민호님 1만 원, 서동국님도 10,000원의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장성철 그 공로센터장님은 아니시고 동명이 걸로 예. 저 처음에 이랬는데 아니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슈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천주일보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장동혁 당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천주일보에서 해가지고 장동혁 1위, 조국 2위, 정청래 3위 이렇게 1, 2, 3위를 다투고 있다는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라고 나와 있네요.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을 최악이라고 한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흐름 자체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가 좀 처리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강경파들을 등에 올라타고 사실은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계속 강경파들 등에 올라타고 갈 수는 없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중도 쪽으로 가는 행보를 보여야 됩니다. 초기에 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화합을 하겠다는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또 자기 지지층을 무턱대고 배신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 발밑이 이제 꺼져버리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가 되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여기저기서 자기 지지층 강경파 유튜버들 이런 분들한테 경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겨냥하고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걸 너무 강경하게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 문제가 된 게 최악 차악 발언이잖아요. 저는 이 우리 전대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1, 2위로 이제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 차악을 하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당원과 국민이 2명으로 후보를 추렸어요.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추려진 2명을 예. 최악과 차악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선은 누구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이 문제를 먼저 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를. 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 없이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고 났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안 본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최초의 발언. 이 발언 과연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대한 2명을 최악과 차악으로 규정한 이것은 과연 옳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네.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됐죠. 그래서 다양한 각계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텐데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 당원분들의 대다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근데 그럼 뭐 정치인은 늘 그렇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악수할지 봐야 되겠지만 악수 안 한다 그랬다가 영원히 악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법과 있고 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 키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말을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한 게 원칙 있는 통합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 있는 통합으로 단일 대우를 하겠다. 그러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최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실 건지 아니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예. 당원과 국민에게 어떻게 본인의 발언은 왜 나왔고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의 정치의 행보를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이 향후 정치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 중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거기 그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 이준석 당 대표를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만든 그 당원들, 네.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으로 만든 그 당원들, 예. 그 당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켰던 그분들이 우리 당에 있어요. 그분들이 지난해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62.8%로 압도적으로 선출해줬어요. 그런데 왜 1년 만에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지 않고 왜 이번에는 김문수와 장동혁을 선택했는지, 왜 최종적으로 장동혁을 선택했는지 이 의미를 조금 한동훈 전 대표가 헤아려서 왜 그 이후에 정치 행보를 해야만이 이런 상황이 풀릴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단계 논란 때문에 이런 것도 집중 조사가 들어갈 거, 당무 감사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장동혁 대표 신임 대표가 네. 좀 이재명 대통령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리 지금 어려운 처지의 예.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2당이잖아요. 그리고 제 1야당이고 그러면 정말 야당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그 비주류. 정말 이제 새도 약해진 비주류 그냥 괴롭히고 네. 못 살게 굴고 속가내는 게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민주당에서 비주류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막 당에서 경민정
앵커님 잘 아시죠? 이 비주류 때이 저 주류 비주류였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어요. 자꾸 잘 알죠. 속아내려고 그러고 예. 막 자꾸 속가지죠. 그렇죠. 막 가만히 있으면. 제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탈당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많은 민주당에 있는 언론들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뭐 비주류인데 우리 당에 비주류도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예. 한동훈 뭐 전 대표가 저희 보기에는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요. 예. 그래도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임 당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잖아. 본인을 인정해서 사무총장인가요? 그것도 선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런닝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당 대표 되자마자 속가낸다? 아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정치가 다시 생각나고요. 다시 한번 좀 넓은 마음으로 비주류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갑자기요. 작년 총선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예요? 개딸공천 찍어내기. 아니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죠. 민주당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까운 분들을 많이 공천을 해서 이미 군말이 나오지 않는 정당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시계추가 정청래 대표를 흐르는 모습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좀 전까지 막 불협화음이 있다고 살이 나쁘다고 아니 그래도 아니 아무리 방송이 말이야 그때 말이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군말이 없다고 아니 시간 배열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총선을 했고 총선에 승리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됐고 근데 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 시점을 혼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당이 됐어요. 지금 제가 정부조직법 얘기는 안 해갖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검찰청 이번에 해체하고 검찰에 재수사 요구하는 이 재수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른 목소리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결이 잘 되어 있는 거고 밖에서 볼 때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다양성이 없는 당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부분은 속가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대신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정치와 달라져야 되고 이 전당대회에 민심을 헤아려야 되고 본인이 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모욕감을 줬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뭐 당 안에 이미 뻔질나게 뭐 당 지도부 비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양진영 다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오늘 잘 만나가지고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네. 좀 잘해봅시다. 샤인머스켓 하나씩 드시고. 예, 두 분 오늘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좌석에 딱 모셨는데 케미가 너무 좋으신데요. 이야기 듣고 별로 있으니까 동의 안 시간 하실 것 가는 줄 같은데. 아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고. 예. 근데 조금 그 비주류 관련된 거는 뭐 제 말을 새겨 들으나 안 새겨 들으나 그거는 국민의힘 선택인데 네. 제가 정당 생활 해본 결과로는 그건 좀 새겨 들으시는 게 좋다 미래를 위해서. 여기 지금 오랜만에 김주호 대변인 바른말 하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면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패널 인증제 시행할 거라고 하는데 패널 인증제로 그러면은 왜 기자 썼으니까 아시잖아요. 보도 지침 같은 거 내려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럼 패널 지침에 내려오는 겁니까 당에서 어떤 거예요? 저도 아직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것을 구현하시겠다는 건지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어요. 네. 들은 바는 없지만 뭐 그런 거죠.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고 있는 여러 이슈에 있어서 당론은 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달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예. 민주당이 그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 한 장으로 정리해서 패널들한테도 제공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검찰개혁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 대립되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막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의 스탠스는 무엇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좀 인증제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드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문제 이런 문제 아니면 재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고 그런 거를 열심히 설명을 한다는 의미죠. 근데 방송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은
해당 행위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 명찰을 달고 나가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당의 어떤 구체적인 당론이랄까요 이런 것과 좀 거스르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개혁신당 몫으로 방송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들이 꼭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방송국에다가 이런 분들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우리 개혁신당 패널입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써주십시오라고 원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패널을 선정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방송국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너무 또 마치 당에서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식으로 하거나 네. 뭔가 말할 자유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모습을 보여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요. 누구보다 언론에 프렌들리합니다. 아마 많은 지금 일선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즉각 피드백이 오고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언론 프렌들리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언론의 구조를 잘 알아요. 할 예가 있었어요. 뭐 이거 너무 이거 사소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알아요. 일부 방송국에서 아니 국민의힘은 무슨 패널까지 너네들이 정하려고 하느냐. 뭐 너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방송 편성 침해하는데 그럼 국민의힘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변인 시켜줘야겠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악용하는 일부 매체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이렇게 공정하게 불러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민주당도 있어요. 근데 뭐가 공정해? 3대 1인데 이게 뭐가 공정해?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하고 앉아 있는데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이걸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예. 너무 또 그런 패널의 구성을 악용하는 일부 방송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도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 방송사에 공문도 보내고 이런 건 하시잖아요. 아까 개혁신당 엄청 잘해요 민주당. 그러니까 원래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고 우리는 항상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하네. 그리고 예. 뭐 저는 패널 활동하고 대변인 활동하면서 한 번도 한 페이지짜리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으로부터. 그래서 뭐 무슨 자유롭게 발언해라 이런 아니 건가요? 자유롭게 발언해라 네. 그런 얘기도 아니 안 그럼 해요. 이거는 여당이 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야당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특별히 없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가 심각하냐면 예. 방송국을 압박하겠다 뭐 그 얘기는 없고 패널들이 방송에 주요 매체에 나오는 패널들이 국민의힘 계열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모니터링 한 다음에 당 방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색출하겠다. 과감하게 당규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뭐 서면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말을 하다 보면은 예. 또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민주당에 치우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에 공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모니터링해서 검열을 한 다음에 당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을 새로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뽑으셔야겠어요. 이런 걸 보고 침소봉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네? 좀 말씀드린 말을 하면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안 끝났잖아요. 알았어. 예. 네. 뭐냐면은 그거는 사실은 검열이고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 비주로 패널들 얘기한 것도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시행을 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네. 조금 다른 이야기 해주는 패널이 더 귀하거든요. 귀하죠. 똑같은 얘기 그게 하시는 것보다. 귀한데 이렇게 대화합니까? 아니 방송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이 드십시오. 한 단어를 다 들고 가십시오 이거. 아니 근데 뭐 섭섭하셨나 봐. 조금 지켜봐 주세요. 뭐 예.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되지 않으니까.